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자성 문제가 노동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조나리 기자가 2021년 방송작가들의 근로자 인정을 이끌어낸 김유경 노무사를 만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듣고 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조사 결과 직장 괴롭힘 방해 대상 답변이 이제 거의 35%, 거의 36% 나오고 1분기 대비 5.4%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하실 때 체감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직장갑질 119가 출범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은 채팅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는데 이번 이제 통계에서 좀 주목할 점은 2024년 그 1, 2, 3, 4분기 꾸준히 괴롭힘이 증가했다. 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5년이 좀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그 건수는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늘었어요. 지난해 사실은 뭐 특히 하반기도 그렇고 뭔가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활발해지는 어떤 그런 지점들에서 신고 이후에 조직 내에서 뭔가 이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거나 법의 한계로 인해서 뭔가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괴롭힘이 조금 늘어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괴롭힘의 내용인데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들이 많이 접수가 최근에 되고 있어요. 한동안은 조금 줄었다가. 그래서 뭐 괴롭힘 끝에 뭐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던가 실제로 뭐 자살 시도를 했었다는 그런 응답자들의 수치가 좀 눈에 띄게 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 법이 제대로 지금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증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같은 그 조사 결과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그리고 비사무직이 사무직보다 더 많이 괴롭힘을 겪었다. 그 일터에서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 괴롭힘에 좀 더 노출 많이 되고 그리고 겪고 나서도 뭔가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는 통계는 일관되게 계속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던가 아니면 여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용상 어떤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이 훨씬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호소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번 그 통계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5년이 좀 넘었는데 누군가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신고를 한 사람이 2차 피해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누군가 봤다면 사실 그 조직 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신고라든가 문제 제기하기가 참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개인의 어떤 용기를 내고 뭐 그다음에 서로 뭐 이제 뭐 증거를 마련하고 이런 개인의 어떤 노력 이전에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진짜 말 그대로 인권 침해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 인격권 침해당하게 되면은 정말 본인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굉장히 힘들고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조직이 해결을 사실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 사건으로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런 신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계시는지. 직장갑질 119에 제보가 되는 사례들 중에서 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라던가 아니면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로서는 참 자괴감이 느껴지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이 노동청에다가
본인이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제기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사람이다라고 하면 노동청은 이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결론적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설령 그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결론의 어떤 통보문을 보내거든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어쨌든 간에 노동자가 맞고 일단 프리랜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회사가 어쨌든 프리랜서라는 신분 형태를 정하는 지점은 이 사람이 입사를 할 때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입사를 해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있어 일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 사람을 프리랜서로 위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어떤 권리들을 챙기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사용자가 져야 될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는 용도로 그래서 우리는 뭐 무늬만 프리랜서라든가 위장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 오요한나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송사가 이제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을 정말 남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장 프리랜서 사례다 그렇게 딱 판단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서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괴롭힘을 나는 당하고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으면 노동청에 가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아요라는 거를 입증을 할 책임 이전에 이분이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부터 입증에 산이 있는 거죠. 하나의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을 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MBC가 이제 고인이 생전에 고충을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지를 모르고 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알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에는 어떤 노동자가 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추정을 하건대는 프리랜서라는 어떤 고용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회사에 신고를 해서 조치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프리랜서 현실을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겪을 어떤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본인이 찍힌다거나 아니면 다음에 어떤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거나 오히려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못했다 내지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말씀드리는 건 다 실제 사례들인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한 업무가 상시 지속적이어서 방송사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위장된 어떤 프리랜서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프리랜서 계약서 쓴다거나 아니면 10년을 일해서 퇴직금을 안 준다거나 이 문제는 사실은 사용자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자들이라고 하는 방송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던가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형식적인 MBC에 대한 그 특별 근로감독 외에도 사실은 주요 방송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프리랜서라든가 특고를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정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노동부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들이 방송사에서 항상 내세우는 어떤 가치라는 게 공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뿐만 아니라 그 고용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 방송국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방송사로서는 어떤 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주체가 사실상 없거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중요한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캐디분이 괴롭힘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이후에 유족분들이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제기를 하셨어요. 괴롭힘에 대해서. 근데
노동청은 이분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는 그 괴롭힘 행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괴롭혔는데 괴롭힘이 맞다라고 조사 결과 하면서도 마지막에 썼던 한 줄은 이분은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 못 받는 이렇게 끝내버렸던 사건이라서 이분들이 이걸 법원으로 가져갔어요. 이 법원으로 가져갔던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판결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문구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문구가 나와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이 된 이상 그거는 불법행위가 맞고,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불법행위가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때 이 행위자라던가 아니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아예 그냥 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 오요한나님 사건의 경우에도 이 지금 유족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서 이 행위자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고인이 되신 이 피해자가 근기법에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예, 불법행위가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 소송의 결과도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근로자성 판단 입증을 사용자가 하도록 하겠다, 이런 법안 발의하겠다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정도로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우선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프리랜서들이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은 만들어져야 되는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금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근로자가 아닌 그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 노동자가 스스로 예,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뭐 예측하시겠지만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최근의 경향성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근로자성을 지우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같이 일했던 업무에서는 그 사람들이 같이 혼재돼서 일하지 않게 갈라놓는다거나 아니면 각자 고정석에 있었던 방송 작가님들을 그냥 몰아가지고서는 원형 테이블에다가 모아놓는다거나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서 좀 더 강화된 어떤 조항들을 넣는다거나 뭐 심지어 퇴사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 썼던 분에게 퇴사한 이후에 어떤 근로자성을 다투는 법적 소송들을 하지 않겠다는 부재소특약 등을 쓰게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어떤 근로자성의 징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휘감독의 여부의 증거로서 남을 수 있는 카톡 지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내부 문서를 만들어 돌리기도 합니다. 본 적이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건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주가 하고 있는 사업 범위 외에 어떤 다른 일을 독립적으로 한다. 이게 2, 3번 같이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증해 봐. 해당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다 라고 결론 내린다는 거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